오늘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마지막 편입니다. 5장 공.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인생의 겨울은 가을을 거두어들이고 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살아있던 모든 생명이 정지하고 소멸하며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이따금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여름날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던 가지와 잎은 모두 죽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속에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통찰을 마음 챙김의 지혜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에는 멈춰보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보면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현존의 힘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호흡하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외쉬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펴보는 멈춰보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계속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멈춰야 할 때임을 알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봄날 따뜻한 햇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을 뚫고 나오는 활기찬 기운처럼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내는 참된 나를 바라보기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바른 방향을 보며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과한 욕심으로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받아들임을 해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결핍감을 느끼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겨울 이야기는 마음 챙김의 4단계, 멈춰보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받아들임,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도연 스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을 멈출 지자를 써서 지, 볼 관자를 써서 관, 그래서 지관이라고 합니다. 멈추고 바라보기. 우리가 참 이렇게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습니다. 멈추고 있는 것을 그대로 관찰하며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보자마자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주 오래된 습성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추고 그 사물 또는 그 사람의 본심, 본질,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늘 내 생각대로만 다 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물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신기한 것을 하나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일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 일이죠. 언뜻 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뻔해. 얼마간 같이 살아본 다음에 저 사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꼬리표를 붙여버리는 것. 이런 것은 인생을 정말 무료하고 재미없고 정말 겨울처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들이죠. 마음 챙김하는 것처럼 지관,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알아차림이라고 스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1년 정도 됐습니다만 이제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또는 법문을 듣거나 또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산책을 하거나 맨발로 산을 오를 때가 가장 명상하기가 좋습니다. 그럴 때 유튜브로 다양한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다든지 또는 좋은 북튜버들이 참 많거든요. 그 좋은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의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가는 거죠. 이럴 때도 명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늘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명상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에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여기, 이것을 현존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롯이 머무는 것, 내가 지금이 아닌 미래에 마음이 간다든지 또는 과거로 마음이 돌아가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한다든지 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불안하거나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재를 벗어나서 어느 다른 시간대로 가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늘 현재 그리고 여기 밖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데 현재와 여기를 버리고 미래와 어느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지금 상황이 나에게 너무 편안하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북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거북하고 불편하다고 그걸 피하지 않고 그 불편한 사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마음 챙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임.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이 불편한 것을 없애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피해서 어디로 달아나고 싶은데 달아날 곳도 없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인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느 다른 순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망상이고 그것이 집착이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도연 스님의 마지막 겨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공이다. 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허무하게 들린다는 사람도 있지만 공이기 때문에 그 공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내 기대와 내 뜻대로 펼쳐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은 무한한 창조의 시작이고 내 기대가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겨울은 언뜻 보면 죽은 것 같고 언뜻 보면 싸늘해서 아무런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결국 그 겨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그리고 잠잠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컴퓨터로 말하자면 리부팅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생으로는 그것이 끝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육체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가치들은 에너지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구 근교의 어느 들판에 작은 무덤 옆에서 지금 이 마지막 겨울편을 읽고 있는데요. 저분들은 이렇게 무덤으로 자기의 흔적을 남겼지만 사실 저는 무덤이나 이런 흔적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얼마 전에 한 서너 삽 정도 그 나무 밑에 흙을 파서 저를 화장한 가루를 이렇게 묻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질로는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고, 제가 살면서 늘 추구해왔던 어떤 가치라든지 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좋은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저희 아들에게서든지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어떤 후배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좋은 생각과 가치, 이런 것들이 에너지의 형태로 전해지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제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겨울편 공을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